반려동물 양육 인구 1,000만 명. 우리나라 4집 가운데 한 집은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꼬리표도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대형마트나 샵에 가면 12개월 할부로 생명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죠. 쉽게 버리고 쉽게 사고. 반려동물을 상품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제도와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 현재 유기동물 발생을 가장 줄이는 방법은 얘가 물건이 아니다는 생각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유기됐을 때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동물 등록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기동물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매년 여름 휴가철만 되면 유기되는 동물이 급증합니다. 휴가지에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의도적으로 두고 오는 사례가 허다한 상황. 고속도로 휴게소나 인적이 뜸한 곳에 무책임하게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운 휴가철이 동물에게는 공포의 계절이 되고 만 것. 이런저런 이유로 버려지는 동물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수용된 유실 유기동물 수는 2015년 8만 2천여 마리에서 지난해에는 12만 마리를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평균 330여 마리가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셈. 전남 순천에서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활동을 해온 이 단체 하루는 바쁘게 흘러갑니다. 돌봐야 할 유기동물들은 많은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숨 돌릴 틈이 없는데요. 길에서 떠도는 개나 고양이를 구조해달라는 전화도 수시로 걸려옵니다. 구조 갈 때 신고자분이 그 자리에 있어 주셔야지만 저희가 출동이 가능해요. 가끔씩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본인이 버리면서 유기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상황을 봐야지만 이제 구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3개월 미만에 어미 없이 자생할 수 없는 애들. 너무 큰 외상, 다리가 잘렸다거나 뼈가 드러나 있다거나 이런 외상으로 자생해서 살아갈 수 없는 애들만 구조 대상이거든요. 부지런히 현장으로 출동해 보는데요. 조금 뒤로 갔거든요, 얘가. 그런데 건물과 건물 사이 비좁은 통로에 숨은 고양이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고양이의 흔적을 뒤쫓아보았지만 허사였는데요. 봄부터 6월까진 사람들이 기르다 버린 유기묘들의 출산이 많아지는 시기로 도망간다. 응급 상황에 처한 어린 고양이들을 구조해달라는 요청도 이때 몰립니다. 네, 모든 동물들은 번식기가 있고 발정기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좀 큰 비용을 들여서 중성화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때도 이제 감당하기가 싫어진 거죠. 돈을 쓰긴 싫으니까 그때 많이 버리시고 결혼하실 때 이제 시댁의 반대 또 배우자의 반대로 많이 버리세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를 동시에 진행하기 힘들거나 아이한테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많이 버리세요. 벌써 9년째 해온 유기동물 구조 활동.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반려인이 늘수록 버려지는 동물도 많아지는 사태가 씁쓸하기만 합니다. 최근엔 유행에 따라 쉽게 동물을 사고 버리는 행태까지 극성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품종 예쁜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쁘다, 갖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해에는 어떤 종이 많이 들어와요. 다음 해에는 어떤 종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 종들이 작년에 유행했던 종이에요. 반려동물 유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일단 반려동물을 손쉽게 사거나 구할 수 있는 문화가 유기급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특별한 책임감이 없어도 동물 입양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2017년과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반려동물 구입 경로 조사 결과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받았다는 응답이 44%와 50%로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게 가능한 상황에서는 이게 어떤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고 뭐 충동적으로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체가 아닌 어떤 물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가 있는 거죠. 동물을 상품화하는 시스템은 흔히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불법 동물 번식장의 난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번식장이 있다고 해서 강아지 번식장, 그래서 지금 확인차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 외곽. 한적한 시골 마을에 검은색 천막으로 꽁꽁 뒤덮인 가건물들이 눈에 띄는데요. 유일한 출입구는 굳게 잠겨 있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개들이 짖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데요. 근처 또 다른 가건물 역시 마찬가지 상황. 야, 여기는 진짜 사육 환경이 아닌데, 자체적으로 건물도 아닐 뿐더러 이거 자체 불법 건축인 거죠. 그러네요. 이제 외부인들 출입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밀폐돼 있잖아요. 이 안에 환경, 공기라든가 뭐 햇빛 하나 보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뒤를 돌아서 들어가 보자 강아지들이 철장 안에 갇힌 채 밀집 사육되고 있는데요. 산책은커녕 햇볕도 공기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으로 보입니다. 구매장을 통해서 판매용으로 길러지고 있는 소위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는 걸까요? 펫샵에 살지 못하는 애들이 개소주집이나 그런 데로 또 헐값에 5,000원, 10,000원에 팔려고 해요. 주인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혼자서 목연 50도 이상 키우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몇 마리 있어요? 그래서 흥분한 번식장 주인은 카메라까지 밀치는데요. 보시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없으면 간다니까요, 바로. 그럽시다. 그것만 갖고. 동물 구조단체의 간곡한 요청을 무시하고 자리를 뜨는 주인. 바람 하나 안 통하고 햇볕 하나 볼 수 없는 이런 공간이라서 너무 어처구니없고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시한 내용에는 완전 불법입니다. 목연 70도에다가 50도로 지금 낮추는 하향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햇빛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뜬장이 1단 이상은 쌓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뜬장에 평판을 놓게 만들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전혀 적합하지 않는,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자기가 이제 합법화한 곳으로 해서 옮기겠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건을 찍어대듯 개들의 강제 임신과 출산이 반복되는 번식장에서 경매장, 그리고 펫샵으로 이어지는 유통구조. 이런 불법 번식장은 전국 곳곳에 정확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는데요. 일부 번식장에선 정부의 감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가 동물들을 구조하려는 동물단체 회원들을 막기 위해 예초기를 휘두르는 과격한 행동도 서슴지 않습니다. 지난해 여수의 한 불법 번식장으로 동물들을 구조하러 간 활동가들은 참혹한 현장에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어두컴컴한 실내에 갇혀있는 강아지들. 대형견임에도 비쩍 마른 골든 리트리버는 오물이 그대로 방치된 비위생적 환경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조된 리트리버가 7kg였습니다. 성견. 리트리버 보통 몸무게 아세요? 30kg. 아무리 작아도 25kg가 넘는 애들가 7kg. 전부 목소리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게 불법으로 성대를 다 뜯어낸 거예요. 그래서 몇십 마리를 구조했는데 그 몇십 마리의 3분의 2가 짖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찾겠어요, 여기를. 사람이 들어가도 개들이 짖질 않는데 개가 있는 곳을 몰라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서울시가 2017년 전국 최초로 개장한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과 입양센터를 갖춘 이곳은 유기동물 응급치료 등 각 자치구의 동물보호센터가 담당하기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만 한 해 8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동물들이 구조됐을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위탁한 동물보호소로 인계가 되는데요. 이곳은 그 자치구에서 구조했는데 치료가 필요한 동물, 이를테면 교통사고가 나서 골절이 됐다든가 이런 동물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시민에게 입양을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물보호 단체들과 연계해서 중성화 수술이랄지 아니면 동물 등록을 한 다음에 다시 민간 단체로 재입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도움이 필요한 유기동물을 전부 수용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얘랑 같이 왔거든요. 동물구조대에서 왔습니다. 양주에 있는 경기도. 저희들이 이제 공고기간이 끝나서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동물들을 이쪽에 데려와서 이제 치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양 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쟤는 좀 암이 있어가지고 오래 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얘는 치료가 끝나면 이제 입양되기 후보로 올려서 새로운 입양처를 찾아서 보내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 농림축산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유기동물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소에 입소된 유기동물 가운데 27%가 자연사했고 20%는 안락사됐는데요. 원래 주인을 찾거나 새 주인을 만나는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5년 전부터 고양이를 키워온 이지영 씨. 퇴근하자마자 붕붕이부터 챙기느라 바쁩니다. 이제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된 붕붕이를 처음 만난 곳은 유기동물 보호센터. 약간 이렇게 등에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상처가 있는데 이게 버려졌을 당시에 이제 길에서 잠깐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긴 상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앞으로도 평생 제가 병원 가서도 물어봤는데 평생 털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상처가 워낙 깊어서. 이거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좀 그래요. 결혼 전부터 고양이를 키워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펫샵 같은 동물 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을 사고 싶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쁜 아이들이 유기묘 센터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을 두고 또 다른 새로운 고양이를 분양을 받게 되면 그거는 계속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 같고 저희도 키우다 보니까 붕붕이 앞으로 적금을 들 정도로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런 애로사항을 다 감수할 수 있으면은 저는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기동물이라서 한 번 버려진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두 번, 세 번 상처는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려동물 문화가 앞선 미국과 유럽에서도 동물 유기 문제는 심심치 않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신 동물 유기가 늘지 않도록 예방책을 촘촘히 정비해뒀다는데요. 벌써 두 번째 해외 생활을 즐기고 있는 12살 견공 스카이. We spent 5 years in Germany, and now we've had almost 4 years here in Seoul. 스카이가 살았던 미국과 독일에선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했는데요. She actually has an American chip, and now she has an international chip, but I'll talk more about that later. And the chip was very easy to install. It just went into a spot in her tissue between her shoulder blades. My cats also had the same chips, and they were registered, so if anybody could read the chip, they would see that she belonged to us. The same thing happens in Germany. You register your animal with your town, and there's a number. 불행 중 다행으로 독일에선 몸에 심은 내장형 칩 덕분에 집 나간 고양이를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I think it was good that he did have the chip, and now there's an international chip. So Sky could be in Germany, she could be here. Anybody can read her chip and see her
her contact information.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여러 국가는 반려동물의 내장형 칩 등록을 의무화해 유기 유실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있는데요. 안 할 경우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리는 등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해 유기가 쉽게 행해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을 경우 리더기로 반려동물 등록번호를 조회,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국내에선 2014년부터 이 같은 동물 등록제를 도입해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실 이제 유기동물이 저희도 연간 한 10만 마리 이상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하는데 엄청난 그 재원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등록제가 잘 되잖아요. 유기동물이 다 주인을 찾게 되잖아요. 유기를 할 수도 없고 또 혹시나 그냥 걔가 도망을 갔다 해도 금방 다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등록제가 활성화돼서 모든 개들이 다 등록이 돼 있으면요. 다 집 찾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버릴 수도 없어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내장형 인식칩의 경우 외장형 인식칩에 비해 훼손이나 분실 염려가 없다는 게 장점. 일각의 우려와 달리 건강상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매우 낮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한 370만 마리를 했는데요. 그 결과 거기서 부작용이 생겼던 경우 한 390케이스? 정말 0.000 몇 퍼센트 단위까지 내려갈 정도로 거의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마이크로칩의 위험성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과장된 면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작년까지 누적 등록된 반려견 숫자는 132만 2,800여 마리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지만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이게 동물 등록을 했을 때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큰 장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개를 버리지도 않을 거고 내 개를 잃어버리는 일도 앞으로도 없을 텐데 왜 그 동물 등록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물론 보호자분들은 나는 이 개 절대 안 버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뭐 분양을 받든 입양을 하시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충동적으로 뭐 내가 더 이상 이 개를 키우지 못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유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기 예방을 위해서도 동물 등록제가 어쨌든 필요한 상황입니다. 독일 일부 주에서는 개를 키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익혔는지 시험까지 치르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4월 반려동물 교육센터를 만들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키울 계획이 있는 예비 반려인들과 이미 키우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시민들은 무료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기견 발생하는 원인 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반려견 행동 문제인데 행동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님이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교육들을 입양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시고 입양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반려견한테 어떠한 행동이 나타나고 그러한 거에 이제 불편함을 느끼시고 유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국회에서도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주 교육을 의무화하거나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류되어 있는 것들이 유기 분실된 반려동물을 재입양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 반려동물들이 많이 유실이 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려인들에 대한 그 어떤 교육 이런 부재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반려인의 자격을 강화하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도 제가 만들었고요.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선 제도적 허점을 메우려는 노력과 함께 반려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어떤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 이런 게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내 물건이 아니고 얘하고 동물과 내가 같이 공존한다는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가족으로서 반려동물이 세상을 뜰 때까지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돼 있는지 자문해보고 철저하게 준비가 됐을 때 반려동물을 입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섣부른 입양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또 버려지는 비극을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인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딱 맞는 아기를 입양을 하셔야 평생 후회 없이, 또한 개들도 난 이 주인 만나게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눈을 감을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돼야 되니까 충동적으로 동물을 구매하고 쉽게 여기다가 또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동물을 유기했을 때 이 동물이 얼마나 불행하고 이제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러워할지에 대해서 꼭 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보복 조치라는 거는 후한무치의 전형이다.